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캐대원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 한국의 일상을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밥과 국밥, 사계절이 공존하는 거리의 패션, 민화와 생활 캐릭터까지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캐대원은 우리의 손에서 기획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사는 일본 소니, 투자사는 넷플릭스입니다. 세계가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전략적 준비 그리고 디테일을 놓쳤습니다. 이 약점은 부산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부산은 이미 세계의 시선 속에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지표는 부산을 꼭 방문해야 할 도시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 크리에이터들은 스스로 부산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부산 관광산업으로 이어집니다. 부산 관광산업은 23년 기준 7조 2,93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냈습니다. 관광 일원이 지역 경제에서 2.4원의 파급 효과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10억 원 지출당 27.8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조업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가 0.7% 성장할 때 서비스업은 1.9%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과를 지속 가능한 가치로 연결하는 고리가 비어 있습니다. 관광 데이터 랩은 4년간 약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후 부산시 사무 이관 이후에도 관련 대시보드나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등은 찾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이후 굿즈에 16억 원을 투입해 왔지만 부산 관광 명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민간은 부산을 컨텐츠화해가고 있습니다. 문화기관별 예산 차이도 큽니다. 현대미술관, 근현대 역사관은 굿즈 예산 각 40%인 반면 부산 시립박물관은 0원입니다. 인식과 시스템, 통합 전략의 부재로 부산은 스스로의 자산을 놓치고 있어 오늘 저는 부산의 디테일이 곧 부산의 경쟁력이란 생각으로 관광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묻고자 합니다. 관광마이스트 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관광마이스 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은 2026년 이후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최단기간 외국인 10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 금요일 최단기간 또 7월 기준으로 2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3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초과하도록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순항 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부산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그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부산이 가진 매력과 장점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알려오고 또 기반을 구축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일시에 한 번에 뜨는 그런 그보다는 도시의 기반과 인프라,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콘텐츠들이 함께 가는 분야라고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시의 발전과 그런 역량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야놀자 리서치랩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동부가 8개 도시 중에 약 0.01점 차이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관광객 만족도가 높고 부산이라는 집적된 도시에서 관광 콘텐츠와 이동, 그 다음에 교통, 숙박 등의 편의성이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식관광이라든지 또 그렇습니다. 다양한 축제나 행사나 그리고 문화 공연 이런 부분들이 전략적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과를 알리는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관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 언론 검색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사와 같이 국제적 관광지 급부상에 관한 기사는 한 건뿐이었는데 부산을 컬처케이션이라는 도시로 조명을 하며 다양한 진단이 담겨 있지만 부산시의 의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렇게 전달이 좀 되고 있지 않은 현실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역에서 저희 성과들을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어떤 이벤트나 사건 관광과 관련한 어떤 그런 역량들을 홍보해 왔습니다만 만약 이런 현출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저희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정기적 데이터 공개 부족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24년 5분 발언과 상임위를 통해서 관광 데이터랩 기능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는 부산시로 이관이 됐죠.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9억 원에서 조금 줄어서 2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비가 제외되면서 산영한 36억이었다가 올해까지 2억인데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지역과 어떤 비교들을 할 때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억인데 어떤 사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데이터 랩에 대한 활성화와 그다음에 좀 실질적인 경제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동향 분석들을 함에 있어서 관광객 특성별 군집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명소에 대한 어떤 그런 상권, 인프라 분석 등도 같이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데이터 랩이 관광 자체에 맞춰서 좀 맥락이 없이 조금 전문성에 집중을 줬다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의 빅데이터가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관광이 가지는 경제와 그런 통계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의논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하는 바는 좋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드러나야 됩니다. 데이터는 곧 관광산업의 투자 지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입니다. 관광 활성화 지수 포함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형태죠. 부산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이러한 대시보드의 형태로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산관광위성 개정화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라든지 한국은행에도 부산 정보 발췌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지표들만 올리더라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황이나 수치 등 자랑할 자료가 많은데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에 굉장히 크게 저희들 좀 돌아보게 됩니다. 좀 치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하는 부분들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피고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자체에 이러한 지표들이 올라가는 것, 부산의 현장 조사나 대용량인 카드나 행동 데이터 분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부산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하여 국내외 시장 동향도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공개가 됩니다. 매주 주요 보도 자료가 게시가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 6건, 강원 6건, 제주 5건, 부울경 5건인데 그중 부산은 2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올라간 기사는 사실은 관광 관련 직접 소식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전국의 언론이 관광 관련된 소스는 바로 이 관광 데이터랩에서 얻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 자료와 배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부터 해서 이 통계라는 자료를 좀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 같은 그런 전문성에 대한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빅데이터가와 더 적극적으로 시로 이관되어서 사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경제적인 그리고 지역의 어떤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션까지 같이 포함해서 활용하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관광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생산 유발 7조, 부가가치 4조 이러한 내용 당장 10월부터 좀 월간 관광지표 대시보드를 좀 시 홈페이지에 노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 관광 관련 데이터와 보도자료 정례 발표 가능하겠습니까? 예, 조금 게을렀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지적 받들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바로 관련 관리 부서와 협업해서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 관광객 300만 명 시대 관광 굿즈 시장 규모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광국에서는 이 시장 규모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민간에서 판매하는 특산품, 농수산물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관광 기념품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을 관광국 차원에서 좀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은 여행 관광 지출액의 4%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저희 관광 굿즈 기념품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책 관광 기념품 개발 지원 사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3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매출액이나 ROI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랩에 반영이 되어야 추가적인 산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굿즈에 대한 인식이 살짝 우려가 됩니다. 굿즈는 도시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찾게 만들면서 애정을 지속시키는 연결고리인데 이 부분을 단지 개발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2020년 이후 총 16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고 조례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 관광명품으로 선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아직까지 오픈런에 대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관광기념품은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매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더 파격적이고 어쩌면은 민간의 창의성을 더 발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명품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까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에 더하여서 명품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소비자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또 요건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저희들이 10선을 통해서 3번 선정한 굿즈에 대해서 조금 그런 판단들을 더 좀 숙성시켜 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는 판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더 좀 저희들이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이 더 많은 편이죠. 물론입니다. 3.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소비에 대한 연장선으로 갑니다. 굿즈 판매 거점 판매처도 조금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브랜드샵 매출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 지금 광안리, 해운대 그리고 부산 역점에서 이렇게 세 군데 판매를 해왔는데 2011년 9억 원부터 올해 지금 상반기 6억 원, 그러니까 12억 원 이상 이렇게 판매할 것으로 예상돼서 15% 이상 매출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상품의 개발과 함께 육성과 함께 팔도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좀 방법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점 중심의 판매망을 더 확충하고 내용들을 채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25년 7월까지는 부산항에 입국한 외국인만 약 30만, 김해공항 약 83만으로 전년 동기 평균 약 35% 성장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김해공항 부산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 거점 교통망 안에 굿즈샵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선적으로 지난달 8월 달에 김해 공항점에 개설을 팝업 스토어 형태로 하였고 롯데백화점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포점에도 지금 직영점을 3군데 했는데 이게 예산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바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입항 과 관련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입항 항차를 저희들이 예측하고 또 방문하시는 방문객 국가별 맞춤형으로 또 굿즈 판매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온라인 통합물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만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축하고 판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단순하다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상품들을 먼저 좀 채워 넣는 것, 그리고 주로 음식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유통의 문제도 좀 고려한다면은 선투자 차원에서 그리고 홍보의 효과 차원에서 온라인몰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굿즈들도 좀 통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 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섬세하게 연결하는 정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또 답변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셨습니다. 부산시립박물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박물관장입니다.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관장님 작년까지 시립박물관 기념품 예산 0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는 지정 기탁금 1,200만 원이네요. 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정 기탁금은 재작년부터 저희가 기업 회장님들한테 저희가 굿즈에 대한 수요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재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200만 원을 받아서 한 번 제작을 했고 이번에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굿즈의 품목과 재고나
수나 매출 뭐 이런 구조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그런 수인데요. 시립박물관의 굿즈 품목은 국보를 활용한 저 밑에 있는 금동보살 입상인데요. 미니어처 보살상, 그리고 백자 꽃 모양 접시와 한지 부채, 궁보 가방,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송하 호작도, 이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는 263점이고요. 사실은 시민들보다 관광객들이나 외부로도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좀 큰데 굿즈샵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그 박물관 굿즈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좀 파악하고 싶었고, 향후 박물관 굿즈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8월 5일부터 팝업숍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에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현재까지 56점이 판매가 되었고 207점이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말 기준 매출액은 88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공간이나 예산이나 인력이 없으므로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 내 카페테리아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고, 위탁 수수료는 25%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굿즈샵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사례가 핫합니다. 115억 정도 매출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례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희도 뭐 국립박물관과 같은 그런 큰 굿즈가 뭐 콘텐츠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방가사회상에 사실은 좀 착안을 해서 우리도 국보 200호 금동보살 입상을 사실은 후원을 받아서 만들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홍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팔리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하고는 좀 차별화는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싶고요. 부산박물관은 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재단과 뭐 아이디어 회의 등 다양한 협력을 맺어서 저희도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두협약도 이제 한 상태입니다. 시립박물관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공간도 없고 인력도 없고 또 카드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 대처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MI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굿즈 개발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MI가 다 취소가 되면서 제작을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소극적 대처는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아마 굿즈샵일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시립박물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굿즈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카페테리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사다가 팔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팝업숍을 운영을 해서 여기 좀 더 수준 높은, 또 일반 사람들한테 좀 어떤 고퀄리티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팝업숍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지를 가지시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국중박의 이런 사례와 함께 좀 우리 시립박물관도 이러한 영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의 나온 부분은 사실상 AI가 다 구현을 한 이미지들입니다. AI 디자인이나 클라우드 펀딩 혹은 대학 산학 협력을 결합하면 사실상 무예산으로도 시제품이나 파일럿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1,200만 원이란 기탁금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보다 26년 본 예산의 반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문화재단과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모전 형태로 해서 청년이나 프리랜서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고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문화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문화국도 관광산업에 필수 기여를 하는 부서죠. 네. 문화국에서 바라보는 관광산업에서의 역할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문화예술 부분이 여러 가지 공연, 전시,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관광객을 핵심적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저희는 마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그런 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하도록 만들고, 부차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단순 관광이 아니라 문화예술 경험을 하게 되면 체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숙박, 교통, 뭐 쇼핑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결국 현지 소비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자금이 좀 선순환하는 구조를 강화하다 보니 지역 경제에 좀 실질적인 활력을 주는 부분을 맡고 계셔서 기여가 크신데 문화국에서는 이 굿즈 영역에 대한 부분의 인지가 어떤지를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아까 국립중앙박물관 말씀도 하셨는데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한 20년 걸려서 지금 굿즈 판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그런 계기도 있었고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현재 현대미술관이 로비 공간을 확장하면서 뮤지엄 아트샵에 대한 지금 시도를 2024년부터 하고 있고요.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공간을 좀 개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박물관이나 이런 구성이 되면 뮤지엄샵이 아마 들어갈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시립미술관 또한 거의 내년이면 새로 리뉴얼해서 개관하기 때문에 아주 디자인샵 같은 그 뮤지엄 또 아트샵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초기 단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사례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영화, 영상 컨텐츠도 있고 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아까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굿즈 상품이라는 게 예산 투입 대비 이 성과를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창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충분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 마케팅 그러면 우리의 전통 부산의 정체성을 알리는 형태로 좀 만들어 보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충분히 또 상품 기획을 통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굿즈를 세입으로 보기보다는 개발 순환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보다 그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미술관과 같이 말씀 주셨는데 굿즈 영역에 대한 차이도 문화국 안에서 좀 큽니다. 시립박물관은 영원이라고 말씀드렸고 클래식 부산 같은 경우도 굿즈샵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26년 본 예산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문화기관에 대한 이런 차등 배분이나 전문 인력 구축에 대해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클래식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간이 좀 로비 공간이 좁아서 샵을 들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가 생기면 거기에 통합적으로 뭐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상품 개발을 할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인력 구성도 지금 홍보 마케팅 담당자가 아울러서 굿즈에 대한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문성이 앞으로 좀 제고되는 그런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설득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문화기관별로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의 위치입니다. 보통 해외 전시장 많이 가보셨죠? 네. 굿즈샵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나오는 출구 쪽에 나오면서 이제 그 보실 수 있도록 그 1층 로비 공간 그런 데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시의 감동 그리고 그 공간의 느낌을 소장하기 위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전시 공간의 끝에 있거나 아니면 그 로비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굿즈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좀 통합적으로 설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기관들이 다시 리뉴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선 구조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굿즈샵에 들러서 최종 소비를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냥 구매하고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속성이라고 연결성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디자인진흥원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부산이 이번에 2028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이 됐죠.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역할 디자인진흥원도 클 것이라 보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7월에 부산이 이제 2028년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실질적으로 부산이 시민행복 디자인을 위한 그 2003년부터 추진했던 부산 건축도시 디자인 혁신 방안, 그다음에 2024년 7월에 미래디자인 본부 신설, 그다음에 미래디자인 전략회의에서 부산 디자인 혁신 전략 발표 등에 대한 어떤 혁신 체계가 세계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요.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정책을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공감 디자인단 우리 동네 디자이너가 이제 도입돼서 그 시민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시민행복 디자인 체계를 구축한 것이 이제 주요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이나 굿즈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화랑 관광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것은 이제 부산이 이제 세계 디자인 수도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어떤 부산의 명성과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앞에 캐디 연사에 말씀해 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산의 자산이 구축이 될 때 실질적으로 부산의 어떤 문화와 어떤 그 굿즈들이 어떤 명품화하는 그런 여정으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인진흥원은 시위 위탁 사무를 통해서도 해상 관광 홍보와 같은 이런 굿즈 개발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약 3억 3천으로 굿즈 개발과 브랜드 개발을 하셨는데 이미 개발된 굿즈의 디자인에 대한 이런 참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부산 해상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통합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부산 해상관광이라는 것은 해상 택시, 그다음에 해상 버스, 수륙 양용 버스 세 가지의 어떤 그 서비스 모델인데요. 이곳에서 필요한 하나의 기본 통합 브랜드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종의 캐릭터를 개발했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상품들에 대한 원형 디자인을 26종을 개발해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디자인을 가져다가 제주에서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올해 3억 3천으로는 추가로 30종을 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그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될 때 부산의 기업들이 우수한 디자인을 가져다가 자기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산에는 관광 브랜드가 있고 또 캐릭터는 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뢰가 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진흥원의 생각입니까?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부산에 대한 그 관광에 관련된 통합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색을 구성하는 다양한 서비스랑 비즈니스랑 상품에 대한 브랜드들이 같이 패밀리로 있어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해상 관광 사업에 대한 하나의 통합 브랜드가 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메인 브랜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관광과 해상 관광이 또 별도로 지금 각각의 통합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해상 관광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요. 그 관광에 대한 브랜드 밑에 하위로 패밀리 브랜드로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 상품이 시장에서 문제가 됐을 때 전체적인 브랜드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전략적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서 연이어집니다. 전체 실국에서 연간 굿즈 개발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제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한데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과의 협업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물과 굿즈가 다양한데 혹시 디자인진흥원은 이에 대한 통합 자료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기 굿즈 개발이랑 해상 관광할 때 데이터는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혹은 통합이 되어서 가이드라인 차원으로 해서 연구 자료로 나간 적 있습니까? 아직은 나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작년에 요거를 시작했습니다. 예. 중복 개발을 막는 좀 PMO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부서 공통 굿즈 표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는 역할을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있더라도 동일한 어떤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원형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 상품과 서비스별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내년도에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하여 디자인 공모전이나 글로벌 파트너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프리랜서나 청년 창작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네, 저희 부산 디자인진흥원은 이제 부산 국제 디자인 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일반과 그 다음에 학생 부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 디자인 어워드는 이제 2020년도에는 15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올해죠. 올해는 35개 국가 디자이너들이 한 1,600점의 작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출품에 성공을 됐을 때에는 실제로 디자인 권리부에 대한 그 디자인권 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크라우드 펀딩 말씀하셨는데요. 디자인 마켓에서 이 결과물들이 상품화할 수 있는 지원을 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나 프리랜서들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 혁신 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관광 디자인 산업 전반 살펴봤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라고는 공감을 하실 것이라 보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 일자리의 특징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프리랜서가 다수이고 특히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부산이 고민해야 할 일자리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좀 전 세계의 고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래 고용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 변화는 제가 연구 보고서를 열어봤을 때는 뭐 고용이 유연화되고 파편화돼 가지고 플랫폼 노동이 좀 증가되고 그다음에 긱 이코노미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긱 이코노미와 같이 프리랜서의 확대를 보고 계시네요. 현재 노령봉투법도 통과가 되고 또 이제 30대 희망퇴직 시대가 돼서 기업의 경영 축소나 이탈 우려 그리고 일자리의 정답은 더 이상 기업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파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넘어서면 프리랜서가 부산에도 5% 정도 차지를 할 정도로 적지 않은 편인데 이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 정책 우리 부산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프리랜서 고용이 좀 늘어날 거로 예상돼서 우리 시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동 노동자 지원 센터라든지 노동 권익 센터를 위탁 운영해서 휴식 공간 제공이라든지 노동 법률 상담, 산업안전 교육, 노동 권익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좀 보입니다. 이 프리랜서들을 우리가 부산형 일자리로 좀 잘 확정을 한다면 경제활동 인구도 확대되고 인구 유입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년 지원이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좀 보시면 관광 일자리가 우리가 지금 자영업 프리랜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지원 기준이 보면 거의 다 미취업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용 특성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실장님? 아마 지금 최근에 제가 항공권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채용 형태가 정기보다는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가 근로자한테는 아마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사라지는 추세로 돼서 아마 이게 개인들 청년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한 보상, 그다음에 워라밸 이런 거를 중시하는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고 요즘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엔잡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코로나 시대 학교를 다녔고 AI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고용 형태가 변화했고 문화도 변화를 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지원 기준을 미취업자가 아니라 월 200만 원 미만 소득이라든지 좀 소득 불안정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상반기 일자리 통합 정책을 마련하실 때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하여 앞서서도 계속 디자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프리랜서나 이런 자영업자들도 이제 굿즈 관련 산업에도 많은 편입니다. 이들이 좀 1인 창조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단순 훈련이 아니라 주거나 대출, 세무, 보험과 같이 좀 우리 부산시는 좀 혁신적으로 지원 안전망을 좀 만드는 것에 연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부산형 일자리 마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도 축하드립니다. 네, 앞선 감사합니다. 질의와 성과 들으셨는데 우선은 데이터 랩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데이터 기반 현황판 만드는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구수통합 관리 체계와 더불어서 관광성과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데이터가 참 많은데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디자인 때문에 굿즈 산업이 나오고는 있고 각 부서에서도 많이들 마련하고 계시지만 좀 파편화되어 있거나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굿즈나 디자인 관련해서 좀 TF 형태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부산 특유 이 상품들을 제대로 전시하고 또 그것을 판매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신세계 동백상회가 있습니다만은 부산 곳곳에 부산 상품들을 제대로
이 홍보하고 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산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또 부산의 각 문화 콘텐츠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굿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미술관의 굿즈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참조해서 각 그 문화예술 기관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통합적인 굿즈 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예산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으로도 먹고 사는 부산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디자인쇼도 2028년 이전에 좀 현실화를 위해서 이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과 또 청년 지원에 대한 그 기준,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개편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이코노미와 관련해서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크리에이터들을 비롯한 이 다양한 형태의 웹툰 게임, 1인 미디어 등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 창작자 육성에도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좀 확대하고 또 구체적인 좀 전략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프리랜서나 그 엔잡러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대출이라든지 생활 안정자체에 대한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프리랜서나 또 1인 창조자들이 많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창업 공간들 또 이 그 작업 공간들을 저희가 소규모로 확대하는 일들도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글로벌과 관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부산의 방향은 옳습니다. 타고난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 도시로만 조명되던 부산이 어느새 글로벌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관광지표 대시보드 공개와 제대로 된 굿즈 전략을 위한 거점 판매망 확대, 통합 TF를 가동하고 프리랜서를 포용하는 부산형 일자리 정책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면 우리 청년 눈높이 일자리와 도시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디테일이 경쟁력인 시대에 부산의 경쟁력이 제대로 전달되고 더욱더 높아지길 기대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